아니 뭘 거절을 해. 내가 헛소리지. 그게 바로 가짜뉴스. 나는 모든 걸 다 도와주려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내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박심 논란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자로 알려져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섭섭함을 드러냈는데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안을 했어요. 네.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 한마디로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황교안은요라는 말로 상당히 지금 경선판을 굉장히 휘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이분은 그동안 뭐 언론 신문을 통해서나 몇 차례 인터뷰를 했지만 네. 방송은 첫 번째로 출연한 겁니다. 네, 어제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앵커가 계속 물었어요. 혹시 이게 박 전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네. 그러니까 본인은 허락을 받고 왔다. 아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그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네. 허리가 안 좋아서 책상을 좀 하고 걸상을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수차례 부탁을 했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게 해줬다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 전 총리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책상과 걸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입이 됐다는 거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행을 할 때는 안 들어갔고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뉘앙스가 황 전 총리는 이걸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신청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면회를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들은 바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어제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결국 친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친박이라 하면 친박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치 철학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친박인데 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깔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경선 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과거에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을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신청이나 거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의 전형적인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쪽도 저쪽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답변.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들으면 뭔가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뭐 평상시도 아니고 좀 어려운 입장에 놓여 네.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정치권에 알려지기로는 아버님 네. 그 사건, 최측근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가지고 그 배신하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황교안 그 지금 후보, 전당대회 후보가 사실상 이게 친박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라는 시장의 제품에 네. 박근혜라는 브랜드의 상품권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근데 상품권자가 아 이게 내 브랜드 아니야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내 이름을 본따서 네. 이 상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인정한 그런 제품은 아니야. 이런 아니다. 식의 비유를 그렇죠. 해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복합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네. 내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친박이 아니다. 정치를, 이렇게요. 예, 하나가 있는 어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세력이 정치 조직은 일종의 이게 정치 머신인데 가동을 하지 않으면
가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진영으로 이렇게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절대. 네. 뭔가 역할을 하려고 계속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됐을 때 그쪽으로 본인의 세력이 다 흡수될 수 있는 아하.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후의 정치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이쯤에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가 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면 지금 27일 날 전당대회 지금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얼마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이 말이 악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책임당원이 보면 한 3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TK 지역에 일단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황 전 총리가 친박의 대표 주자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이게 황 전 총리는 라이센스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아하. 이게 이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표가 실제로 뭐 다른 후보한테 지금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대안부제론이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 또 박 전 대통령 열렬 지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아하. 이런 또 어떤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TK의 민심의 변화도 어찌 보면 이 당대표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가장 황교안 전 총리에게 서운했던 부분, 허리가 안 좋아서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황 전 총리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들을 해왔고 접견 거부했다는 거는 맞는 건가요? 뭐 거부 이유 같은 거 제가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대답을 잘 요리조리 비켜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 내용을 공개 비판에 나서기 전에도 이미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적극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뭘 거절을 해? 내가? 이건 헛소리지. 그게 바로 가짜 뉴스. 나는 모든 걸 다 도와드려라. 할 수 있는 대로. 법에 정한 가능한 건 다 도와드리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좀 여러 좀 불편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도와드리자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은 다했다.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결과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기 보면 법이 정한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법이 정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그 재소자들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예우를 해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치소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쪽에서 허락이 없으면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 없으면 구치소 속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법에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법 위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구치소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인데 네.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결정 자체를 구체로 하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 구치소한테 그냥 떠넘긴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구체로 황 전 총리가 자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신 게 뭐냐 책상과 걸상이라면 자 내 책임하에서 그거 넣어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의 아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황교안 전 총리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요,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닙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의외네요. 자, 이현중 의원님.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가 홍 전 대표에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아니, 지금 오히려 사면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 홍 전 대표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홍 전 대표가 옛날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부터 네. 두 분 사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전하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일관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홍 전 대표가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을 자기 쪽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던진 아젠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즉 자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지금 와서 또 뭔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척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시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반색을 하고 반기고 있다면서요. 지방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일단 지금 시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그 나와서 내용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타겟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혀 권한대행 이후에도 자기가 탄핵당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요. 조그마한 거 갖고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고 일종의 대통령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보시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차고 나가는 입장이고 선두를 달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친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표가 몰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자기의 가장 맛적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유리한 측면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 개파 갈등 또는 지금 후보들이 나서면서 더 또 부각되는 갈등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게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컨벤션 효과는 이제 일단은 별로 이렇게 좋은 컨벤션 효과로 저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되게 좀 아프게도 네. 여권이 못한다. 그리고 여권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 찍혔을 때 네. 그때 한나라당은 끝났다. 이렇게 네.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왜 한나라당이 되살아났습니까? 그거는 한나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 여권이 못해서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여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뭘 실망시키고 있나, 뭘 못하고 있나 이거를 찾아가지고 빨리 그거를 수정하면 네. 제가 볼 땐 지금 자한당이 잘해서 그리고 아주 흥이 나는 축제의 장이 되는 컨벤션을 열고 있어서 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든 어떤 효과든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정책 그리고 여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어떤 건강한 포지셔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과연 저 지금 반짝반등한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 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당 또한 지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입법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유치원 3법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체육계 어떤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한 그런 입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당 또한 이런 민생입법, 개혁입법 관련해서 다시 신끈 조여매고 다시 뛰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날짜를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기 때문에 바꿀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했던 자유한국당. 결국 오늘 오후에 27일에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속보 내용 앞부분에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컨벤션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슈와도 맞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유한국당,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흥행을 낳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